국가가 분열되었을 때 선거운동은 표를 달라고 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가 끝났을 때 여전히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면 그 선거운동은 실패한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도서관 오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에 이제 한국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60일 이내에 파면은 60일 이내니까 조만간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선거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이제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거에 관련된 책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 중에서도 실제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캠페인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의 정치를 사실상 바꾼 하나의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스트 캠페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이제 1968년도 대선, 정확히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죠. 대선 후보 민주당 내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 캠페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출마했던 로버트 케네디라는 정치인의 캠페인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서스틴 클라크라는 이제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박상현 님이 이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모던 아카이브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두께는 꽤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책은 주로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르포 형태로 이제 쫓아가면서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읽는 것은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선거운동에 관련된 책도 소개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 책에 이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을 바꿀 뻔했던 대통령 선거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미국 정치가 변화한 거나 최근에 이제 트럼프 현상까지 이어서 오히려 이 로버트 케네디의 대선 후보 캠페인이 실제로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결과적으로 바꿔버렸던 대선 캠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선거운동이길래 그랬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로버트 케네디의 68년 대선 경선 캠페인 이후로 미국 정치가 변화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스티븐 레비치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도 이 68년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 이후로 미국의 정당 정치가 변화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정당 정치의 변화가 이후에 지금의 트럼프 당선까지 사실 이어진 거다. 한 45년, 50년에 걸쳐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앞에 저희가 마키아벨리의 도서관에서 설명드렸던 이안 사피로의 책임 정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당 체제, 양당제 정당 정치가 크게 변화한 시점은 바로 이 68년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 캠페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또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벤자민 긴즈버그와 이제 다른 저자가 지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와 변호사들의 소송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률 어떤 논쟁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바로 이 1968년 로버트 케네디의 대선 캠페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나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 정치가 언제 20세기에 가장 크게 변화했는가 하면 바로 이 68년에 로버트 케네디 대선 경선 캠페인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케네디가라는 곳은 이제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명문가죠.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제 기업가들, 소위 이제 귀족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명문가. 미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명문가인데, 이 명문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의 바로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사실 로버트 케네디의 이 책에 나오는 대선 캠페인은 미국 민주당의 가장 진보적인 캠페인이었다. 그리고 미국 진보파들이 지금도 회고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캠페인이자 닮고 싶은 어떤 진보적 정치인의 모델로 로버트 케네디를 꼽고 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수많은 이제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로버트 케네디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로버트 케네디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반공 어떤 열풍이랄까요? 열풍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미국의 반공주의를 이제 굉장히 물들게 했던 소위 메카시 열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는 그 반공주의 캠페인이었던 조사였죠, 일종의. 그 메카시 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진보파들한테 로버트 케네디는 저렇게 반공주의에 결합해서 미국의 진보파들을 공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버트 케네디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형의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는데, 법무부 장관 전부터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할 때도 미국의 노동조합들을 공격하는 걸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부패와 연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당시에 로버트 케네디와 싸웠던 노동조합이 전미 운수노조. 미국의 노동운동의 전설적인 리더죠. 지미 호파. 이 지미 호파를 기소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마틴 스콜세지, 세계적인 명감독인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이라는 이제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적으로 이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쿠바의 카스트로 의장을 암살하려고 계속 많은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배후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키아벨리 도서관 첫 번째 시간에 결정의 본질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룰 때, 미사일 위기를 이제 미국의 핵심 인어그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여기에 사실상 이 논쟁과 토론 그리고 대책회의의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던 로버트 케네디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로버트 케네디는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파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형인 JFK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1964년에 로버트 케네디가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상원의원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굉장히 입장이 선회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기 형의 판단도 잘못되었다 라고 솔직하게 반성하고, 지금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미국의 빈곤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 미국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던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 민권 운동 관련된 얘기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갑자기 진보파의 상징이 되어서 이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가장 보수파 정치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 이후로 미국 민주당의 가장 진보파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이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거의 행적 때문에 굉장히 무자비하고 냉정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상원의원을 하고 이 당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아주 강력한 대중동원의 카리스마, 그리고 논쟁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미국의 노동자나 빈민 흑인들의 문제를 가장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굉장히 인상적인 또 진보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는 1964년에 상원의원이 되고 1968년까지 당시 미국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하고 베트남 전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통 이제 진보파들, 미국 민주당 진보파들의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 내부 경선이니까 대항마로 유진 메카시 당시 이제 의원, 반전운동의 좀 상징 같은 의원이었죠. 이 사람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로버트 케네디가 갑자기 대선 경선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 민주당 내 진보파 내에서는 로버트 케네디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진보파들이 결국 이겨서 린든 존슨이라는 민주당 내 보수파를 이겨야 되는데 진보파를 분열시킨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던 거죠. 하지만 로버트 케네디가 실제 선거운동에서 더 폭발적이고 훨씬 카리스마적이고 대중의 거의 열광적인 인기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 그럼 이 라스트 캠페인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운동이 어땠는가, 이
과정들을 이 책에서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치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대중동원 정치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기도 해요. 사실 1960년대는 미국은 굉장히 분열적인 사회였어요. 일단 반전운동의 물결,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의 물결이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로 대표되는 흑인 민권운동이 굉장히 크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페미니즘 같은 정체성 정치도 이때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여성인권, 신장운동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컸죠. 이제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이런 걸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도 굉장히 컸죠. 미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6.8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정도로 세대 간의 갈등도 컸죠.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은 빈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민주당은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뉴딜 연합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계속 선거에 승리해 왔는데 이렇게 민권운동, 흑인들의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페미니즘 정치 또는 전쟁에 대한 이제 반전운동 이런 게 등장하면서 노동운동 또는 민권운동, 학생운동들이 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었던 뉴딜 연합이 붕괴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로버트 케네디는 이 뉴딜 연합을 다시 복원하는 대중동원 정치를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한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출마 선언이 유명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출마했다. 청년과 노인 세대, 흑인과 백인, 빈민과 부자 간의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다시 통합시키기 위해서 나는 출마했다. 국가가 분열되었을 때 선거운동은 표를 달라고 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가 끝났을 때 여전히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면 그 선거운동은 실패한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랄까요? 또는 지금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주는 출마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는 미디어 중심의 정치가 아닌 대중동원 정치, 그리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갈등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듣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존의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 중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권운동의 지도자가 암살되는 비극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회가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로버트 케네디가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하게 이 격앙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 또는 대중운동, 사회운동 분위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대통령 후보 지명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가의 비극은 형으로 끝나지 않았죠. 로버트 케네디가 선거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 스스로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는 총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그 예언대로 로버트 케네디는 마지막에 후보가 되기 직전에 암살을 당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당시 미국이 받았던 충격은 어마어마했겠죠.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 위에 말콤 X나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암살을 당하고 그 사람들의 의지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던 정치인인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하니까 얼마나 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미국의 사회운동과 미국의 진보파 정치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의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은 이 책에 굉장히 그 날짜별로 잘 이 르포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책과 함께 보면 좋으신 작품으로서는 넷플릭스에 있는 케네디 우리가 사랑했던 로버트 케네디 우리가 사랑했던 이게 아마 제목이 맞을 건데요. 로버트 우리가 사랑한 케네디 이 작품이 있으니까 다큐멘터리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미국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미국 민주당 대의원들이 휴버트 험프리라는 이제 이 다른 이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항의하는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의 지지자들과 또는 유진 메카시라는 다른 이제 진보파 후보를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으로 몰려가요. 항의하기 위해서. 왜? 대중들은 우리는 이런 후보를 원하는데 미국 민주당의 대의원들, 즉 보수파들은
대중들의 당원들의 요구와 반대로 다른 후보를 선출하니까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데 여기서 크나큰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죠. 미국 민주당의 요청에서 군대가 동원돼서 이 시위대를 예를 들면 진압하기도 하고 시위대 역시 이에 저항하면서 폭력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이 사건을 다룬 또 작품이 있죠. 넷플릭스에 보면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이라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에런 소킨이라는 각본가 정치 드라마를 잘 이제 버무리는 사람인데요. 이 각본가가 만든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 이 68년 로버트 케네디 암살 이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미국의 곤란한 모습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68년에 이렇게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나서 선거는 결국 민주당이 참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이제 출연하게 되는 거죠. 이 사태 이후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더 이상 우리가 정당 내부의 대의원들이나 간부들만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시대가 지나갔구나. 당원들과 대중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정당으로 바뀌어야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프라이머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길게 장기적으로 4, 50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민주당은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프라이머리 오픈을 했지만 여전히 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했다면 공화당은 이걸 지나치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화당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당의 리더급 정치인들이 아닌 소위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죠. 당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화당 내부 경선에 참여했을 때 득표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것이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절정을 찍었을 때가 바로 트럼프라는 진짜 아웃사이더가 출연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레비츠키 같은 정치학자들은 결국은 68년도 이후에 민주당과는 달리 공화당이 스스로 정당을 무너뜨리면서 지나치게 정당을 개방적으로 만들면서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가 들어오게 만들었다. 결국 정당의 붕괴가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낳은 것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겪었던 이 68년도 로버트 케네디의 라스트 캠페인 이후에 겪었던 이 혼란과 변화는 다른 나라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 경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본적인 어떤 정당의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이 역시도 68년에 로버트 케네디의 라스트 캠페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라스트 캠페인, 로버트 케네디의 대중동원 정치보다는 뉴미디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훨씬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트 캠페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데 이런 뉴미디어 정치들이 정말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또는 현실에서 자신을 대표하기가 좀 어려운 비주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로버트 케네디의 대선 캠페인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흑인들 또는 히스패닉들 또는 여성들 이런 당시로서는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대중동원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우리 정치 어떤 기조나 캠페인, 선거 캠페인의 어떤 변화와 비교해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많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선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책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선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